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연금덕 장수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님이 얼마 전에 ISA 만기자금 찾으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중개형 ISA가 출시되자마자 거의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가지고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으면 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돈 어디다 쓰셨어요? 제가 원래 연금저축에 항상 매년 저금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금 다 지나갔는데도 한 푼도 못 해가지고 ISA 자금이라도 좀 보태야겠다 해서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을 했죠. 받은 돈을 네.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신청을 한 거네요. 네네. 장수님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ISA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거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서 네네. 이거를 이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게 어떻냐, 뭐 아니면 하는 게 좋냐, 뭐 혜택, 방법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장수님한테 네. 이체 방법, 내용 이런 거 또 바뀐 내용 없는지 네. 꼼꼼하게 한번 체크보고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지 준비하는 단계부터 좀 들어가서 볼 텐데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네. ISA 만기일이 도래하면 네. 이게 자동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네. 투자하는 상품들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내는 올 거거든요. 만기일이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오기 때문에 그거 안내를 받으시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오기 전에 그냥 의무가입 기간 채워서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형마다 다른데 유형이 이제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직접 꼭 매도를 해주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신탁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펀드나 이런 것들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금 같은.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에서 이제 해지 처리를 하게 되면 계좌를 해지 처리를 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환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과정을 조금 어떻게 신청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 익숙하거든요. 괜히 저를 막 까는 듯한 느낌. 너는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저도 모바일 익숙해요. 창고 가셔서 하시지 않았나요? 그 맞아요. 아무튼 모바일 앱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ISA 해지 자체는 지점에 방문해서 창구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해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서민형 ISA 같은 거 가입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그때 가입할 당시에는 소득 증빙한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만기 해지할 때도 소득 관련된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가입을 하고 나서 유지하는 동안에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지를 하실 때도 특별히 뭐 소득 증명을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할 당시에 소득 요건을 맞춰가지고 네. 서민형에 가입했으면 이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증가하든 하더라도 어떻든. 해지할 때는 서민형에 맞춰서 세제 혜택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투자하시는 분 보면 뭐 ETF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고 네. 뭐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이 자금들은 자동으로 환매가 안 되는 거면 네. 해지하는 시기에 따라 돈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세금이나 뭐 이런 거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ISA의 이 세제 혜택은 상품을 매도하고 난 다음 현금화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는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ETF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신청을 한 다음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9영업일이 지나야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예, 매도 예. 신청을 하고 난 다음 현금이 들어왔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면 해외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2주 정도 전에는 해지를 해야 만기 때 현금이 들어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전에 꼭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만기 1인 건 아니거든요. 상품 결제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IS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만기일 기준으로 30일 안에만 이제 현금화가 되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럼 어느 정도 버퍼를 두고 자기가 행동을 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 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ISA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 좋은 ETF나 뭐 펀드 같은 걸 투자하고 있으면 이거 중간에 만기라고 해지했다가 다시 투자하는 그 짧은 아깝죠. 시기에도 네.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급등하거나 모르니까. 가격이 급등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물을 이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지났지만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이 상품들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위탁 계좌에 실물을 그대로 이전을 하는 거죠. ISA 계좌에서 네. 일반 계좌로 그 실물을 그대로 들고 옮기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펀드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그러면 일반 계좌로 아까 말했 대체 출고를 대체 할수 있습니다. 출고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면 네.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그건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건데 그러면 연금 계좌로 옮길 때도 네. 금방 대체 출고 이야기하듯이 주식, 뭐 ETF, 펀드를 그대로 들고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금 계좌는 ISA 계좌로부터 현금만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현금화 시키고 시킨 다음에 그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세금 다 내고 네. 남는 돈을 가지고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네. 이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좀 아쉬운 면은 있긴 네네. 하네요. 실물 이전이 안 돼서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상품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IS에게 투자하다 보면은 이거 계속 좋은 상품이면 내가 대체 출고해서 뭐 일반 위탁 계좌로 넘기면 또 세금 문제가 있으니 네. 그냥 만기 연장해서 그냥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 업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기 연장은 그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가능하시고요. 1영업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기일 당일에 연장해야겠다 하고 신청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만기일 잘 기억 못하는 경우 많은데 네네.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전, 2주 전, 며칠 전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거든요. 안내를 전달하는. 뭐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하게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카톡이나 문자 알림 오시면 꼭 유념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 연장에서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 만기 연장하는 그 과정 자체는 약간 신규 가입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전 3개년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였는지 여부를 금융소득 따져봐야 되고, 종합과세 그렇죠.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그러면은 같고, 가입이 네. 안 되겠네요. 만약에 작년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뭐 2년 전이라든가 이제 가입했을 때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 이제 뭐 투자 수익이 좋으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다 하면은 만기 연장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서민형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형 기준을 가입 당시에 충족을 했지만 연장 당시에는 소득이 올라서 기준을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해지하시고 그냥 다시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일반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가입할 때는 비과세 한도 서민형으로 받겠지 하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기 연장을 하시느라 일반형으로 전환을 하면 기존의 서민형 ISA 동안 투자를 했던 투자 수익도 어쨌든 일반형 ISA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만기 연장하면서 네. 예를 들어 400만 원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데 네. 만기 연장을 해보면 일반형으로 전환되면 2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비과세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죠. 해지를 하고 해지하고 다시 하나 더 가입하는 게 이때는 더 나을 수도 네네.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서민형 대상자분이나 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으신 분은 ISA 가입할 때 일단 만기는 길게 가져가라. 네.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놓고 네. 어차피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다 볼 받을 수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입할 때 한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지를 할 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 지나신 분 있잖아요. 3년 지나신 분 네네. 이분들 중에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 이미 초과하셨던 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면 또 비과세 한도가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또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지하고 나서 처리 절차. 네. 그래서 연금계좌 이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계좌 이전도 이제 자동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서 ISA 해지 처리를 할 때 이제 지점에 창구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냥 ISA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그 담당자가 이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어디 쓸지 몰라서 일단은 해지해서 뭐 그쪽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탁계좌, 다른 위탁계좌에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따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네. 그때는 또 창구 가려면 번거롭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만기일 또는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해지 먼저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 해지일 그 사이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바일로 신청을 해서 이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주함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집어넣는 건가요? 해지 처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세금을 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후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후에 되는 금액을 최대 그 금액을 이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네. 그러면 받았을 때 바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한참 뭐 일주일이나 2주? 60일 이내면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 돈을 딴 데인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 그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A 증권사에도 투자하고 있다가 그 돈을 은행으로 옮겨서 하고 있다가 네. 그 돈을 다시 꺼서 A 증권사나 뭐 B 증권사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연금저축계좌에. 네네. 자금 자체는 이제 은행연합회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전만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후 금액 한도 내에서 네. 그 돈이 어디에 있든 보관하고 있든 상관없이 들고 와서 60일 이내에만 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하면은 크게 상관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ISA 계좌 가지고 있던 거랑 네. 연금 계좌 가지고 있던 회사가 뭐 같은 회사에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좀 비교적 수월할 것 같은데 네네. 두 개 회사가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럴 때 네.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연금 계좌를 이전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ISA에 해지 처리를 해서 그 세후 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 이게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 금액 자체가 자료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얼마 되거든요. 받았다? 네네네. 그래서 이 연금계좌 이전 담당 부서가 그 은행연합회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은행연합회 자료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똑같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전을 할 때 돈을 뭐 IRP 계좌도 있고 뭐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기 자금을 이렇게 몇 군데 나눠서 넣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만기 자금을 꼭 전부 이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만 이전을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후 수령한 금액 중 5천만 원 받았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뭐 3천만 원만 넣고 2천만 원 내가 써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5천만 원을 만기 자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네. 3천만 원 정도만 넣고 있다가 아이고 2천만 원 딴 데 쓰려고 했는데 뭐 별 용도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더 넣고 싶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 날짜가 다르게 해서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일 이내라면.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또 궁금증이 자꾸 발동을 하는데 네네네. 아이스 만기 자금을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어떤 분이 11월에 6천만 원의 만기 자금을 수령했어요. 네. 그래서 그해 3천만 원을 넣어서 그 그 금액의 10% 세액공제 보통 해주잖아요. 네.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네네. 3천만 원이 남네요. 나머지 네. 3천만 원은 그 다음에 1월에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 ISA 해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해당하는 한도, 최대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신청했다 그러면 내년에 못 한다. 네. 세액공제 신청했다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올해 안 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그냥 넣기만 하고 세액공제는 신청을 안 했다. 네네. 그럼 내년도에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제 60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계좌 이전할 때 네. 추가 세액공제 금방 한도 계산하는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액공제 한도는 원래대로 하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렇죠. 연금저축하고 IRP 합치면은 900만 원. 이건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ISA 만기 자금의 10% 한도를 최대 한도는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네. 3천만 원 넣었을 때 10% 300만 원. 뭐 이 정도 기억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900만 원에 300만 원 더하면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떤 분이 그에 9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네. 그리고 ISA 만기 자금 5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그 중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어요. 네.
그럼 이분 세액공제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900만 원을 저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음. 한도는 채워져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을 수 있죠. 300만 원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세액공제 한도는 1,200만 원이 되고 네. 이분이 실제 저축한 금액이 1,200만 원보다는 많으니까 많으니까. 1,200만 원 세액공제 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내가 올해 저축 하나도 못했어요. 네. 연금저축계좌 ISA 저축 하나도 못했는데 네네네. ISA 만기 자금을 3,00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세액공제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900만 원. 네, 여기에 ISA를 이전함으로써 10% 최대 300만 원 한도만큼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생기는데 3천만 원을 이전을 하셨으니까 300만 원 한도가 늘어났겠죠? 그러면 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이제 한도치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이 1,2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한 금액은 3천만 원, 이제 1,200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이니까 1,200만 원 모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애는 1,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네. 이게 또 자꾸 케이스가 나가는데 네. 저축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만기 자금이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집어넣었다. 네. 이 경우에 세액공제 한도 아, 얼마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 있고 900만 원 있고 네, 이전하는 거는 5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인 50만 원이 그럼 세액공제 추가가 되겠죠. 한도가 950만 그 애는 원. 95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 네. 근데 실제 저축한 금액은 이 사람은 500만 원밖에 500만 안 원밖에 안 되니까. 되니까 세액공제 한도는 950이지만 음. 실제 저축한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0만 원만 저 세액공제를 받으실 세액공제 수 있는 받는다. 것이죠.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 ISA 자금들을 넣다 보면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 수 있죠. 예를 네. 들면은 아까 900만 원 내가 저축했는데 3천만 원 집어넣으면 실제 그 애는 3,900만 원 저축을 했는데 네. 세액공제는 1,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네.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은 중도에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할 때 거기에 있는 세금을 매기진 않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음. 가능하니까 뭐 중도 인출을 하셔도 되고, 이게 세액공제 다음 해로 2월 하는 특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로 아니면 그 다음 해로 2월에서 뭐 세액공제를 또 받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3년 전에 만기자금, ISA 만기자금을 수령하면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이전해서 한번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하자마자 중개형 ISA를 새로 가입했고 올해 또 만기가 도래해요. 네. 이 돈 찾아가지고 또 넣으면 또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3년마다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해지해서 연금계좌 이전하고 또 다시 ISA를 만들고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또 해지를 해서 연금계좌 이전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풍차 돌리기, ISA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축 목표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예를 들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있는 거고 네. 내가 조금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ISA 계좌에 3년 동안 한 3천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하면 그 돈 찾아서 넣으면 3년에 한 번씩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으니까 네. 첫 해 900, 900, 1200, 900, 900, 1200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가 한도를 설정해서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은퇴를 얼마 안 남으신 분이라면 노후 자금을 모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ISA,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의 만기 자금 또는 의무가입 기간 지나고 중도 환매 자금들을 어떻게 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거, 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네. 혹시나 또 ISA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